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 국내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무엇을 주문하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사설은 대선 후보 윤석열 정권교체 민심 담아낼 과제를 안았다, 이렇게 사설 제목을 단 다음에 사설은 이런 당부를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고 이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야당은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것을 맺고 있습니다. 독자 의견에는 많은 덕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국민이 바란다고 해서 정권 교체가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이르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주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점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 마지막 조선일보 사설의 끝 대목에서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 사설을 쓴 분도 우회적으로 슬쩍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그냥 비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입당 98일 만에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의 과제입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의 끝부분도 본선 링에 오른 만큼 더 이상 정치 신인 대접을 받을 단계는 지났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가 나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다.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훨씬 진지한 태도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될 것이다. 또한 국가 비전 제시 없는 정권 교체 외침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모든 그런 사설들이 공자왈 맹자왈과 같은 그런 소리로 제게는 받아들여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뛰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설을 쓴 분도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도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슬쩍 비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입니다. 윤석열 후보 첩첩사인 난제풀 정책 대안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의 끝부분도 이렇게 끝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별 차이가 없는 여당 후보의 공약의 허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성장 엔진 재가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선거라는 것이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론들은 원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원죄라는 것이 부정선거를 부정한 그런 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에서도 본질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을 축하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뻐만 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부정선거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선거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방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에 여념이 없는데 아주 짧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으면은 내년 3구 대선도 하나 마나가 될 것이라는 부분,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인 국투본 내 상임대표로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부정선거 척결이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후보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는 그냥 축하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는 지금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최전선에 서 있던 하태경 씨가 공동선거위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슈를 윤석열 후보가 중요하게 간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인기로, 어떤 묘책을 사용하더라도 승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그런 사실이 아니고 상식에 속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야당과 언론 등은 마치 집단 체면에 걸린 듯이 핵심적인 문제를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결과는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짧고 단호하게 이 선거 부정 문제라는 부분들을 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그런 화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년 봄에 실시되는 대선에서 그 결과라는 것은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마당에 황교안 후보의 경고 메시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좋은 말은 불편하게 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해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대선은 훨씬 더 쉽게 모든 종류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일 선거구와 같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하게 되면은 정해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후보자 자신이 이 문제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마 많은 대책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내년 대선이란 부분들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